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운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인공신경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공신경망이 대체 어떻게 우리 뇌를 본떠서 작동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인공지능을 만들겠다. 이 거대한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우리 머릿속 아주 작은 세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모든 기억을 만들어내는 기본 재료, 뉴런이라는 녀석입니다. 과학자들이 우리 뇌가 어떻게 새로운 걸 배우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걸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학습이라는 게 결국 이 시냅스의 연결이 얼마나 강해지냐, 약해지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관련된 뉴런 연결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이 넓어지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과학자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뇌가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럼 이걸 그대로 컴퓨터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생물학적인 뇌의 뉴런이 어떻게 디지털 세상의 인공 뉴런으로 재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우리 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부품이 뉴런이잖아요. 이걸 그냥 컴퓨터 코드로 똑같이 흉내내서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벽돌 한 장, 인공 뉴런의 탄생입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기본 모델인 인공신경망, 단층신경망이라는 겁니다. 보면 되게 단순하죠? 여러 정보를 입력받아서 딱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아주 심플한 구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한번 분해해서 안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품은 입력 노드입니다. 이건 신경망의 감각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눈이나 귀처럼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예를 들면 나이나 경력, 매출액 같은 것들이 전부 이 입력 노드를 통해서 신경망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뇌의 시냅스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입력되는 정보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떤 정보가 최종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도를 숫자로 매겨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수많은 가중치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걸 다음 단계로 넘길까 말까, 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문지기 역할, 그게 바로 활성화 함수입니다. 일종의 최종 결제 라인 같은 거죠. 모든 계산 결과를 보고 오케이, 발사! 하거나 이건 그냥 무시해 하고 결정하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이 단순한 구조로는 마치 자로 선 하나 찍 긋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나뉘는 문제밖에 못 풀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선형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랑 강아지 사진 구분하는 것처럼 복잡한 건 어림도 없는 거죠. 현실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지?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네트워크의 층, 즉 레이어를 더 쌓는 거였죠. 층을 더 깊게 쌓아서 신경망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단층과 다층, 뭐가 다른지 딱 보이시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저 중간에 있는 은익층, 영어로는 히든 레이어입니다. 왜 히든, 즉 숨겨져 있냐면요. 여기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법이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리저리 조합하고 분석해서 숨어있는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말 그대로 이 신경망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가는 고속도로 같죠. 근데 오른쪽은 중간에 저 은닉층이라는 복잡한 교차로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중간 단계 덕분에 신경망은 단순 계산기 수준을 뛰어넘어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계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정말 엄청난 도약이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복잡해진 네트워크가
어떻게 혼자서 똑똑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이름이 바로 오차 역전파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걱정 마세요. 원리는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바로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 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이 학습 과정은 딱 4단계로 돌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첫째, 일단 자신 있게 예측을 한번 던져봅니다. 내 생각엔 정답은 이거야 하고요. 둘째, 그러고 나서 실제 정답이랑 비교해봐요. 이만큼 틀렸네? 하고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셋째, 여기서부터가 핵심인데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고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계산이 꼬인 거지 하면서 원인이 된 연결들의 가중치를 아주 조금씩 정답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수정합니다. 넷째, 이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수천 번, 수백만 번 지겹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정답에 아주 가까운 예측을 하는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론 공부하느라 머리 좀 아프셨죠? 이제 이 모든 걸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제예요. 직원의 여러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연봉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이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가? 나이는 몇 살인가? 그리고 회사 내의 인사 등급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정보를 입력값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급여는 높을까? 낮을까?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신경망에 바로 넣기 전에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규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는 영업부 같은 글자나 30대 같은 범위를 이해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가 큰데 인사 등급은 숫자가 작고 단위가 제멋대로면 컴퓨터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0과 1 사이의 숫자로 번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통일해야 특정 데이터만 너무 중요하게 취급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게 바로 정규화를 거친 데이터입니다. 아까 봤던 영업부 같은 글자나 31세에서 35세 같은 범위들이 전부 0과 1 사이의 깔끔한 숫자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제야 비로소 신경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가공된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만들 급여 예측 신경망의 전체 모습입니다. 보세요. 왼쪽에 입력 노드 3개, 부서, 나이, 등급 정보가 들어오죠. 이게 중간에 있는 2개의 은닉 노드를 거치면서 복잡하게 계산되고 마침내 오른쪽 끝에서 급여 수준이라는 하나의 결과로 딱 나옵니다. 저기 작게 보이는 바이어스라는 건 계산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일종의 보너스 점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입력, 가중치, 은닉층, 출력, 이 모든 개념이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안에 전부 녹아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머릿속의 작은 세포, 뉴런 하나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이렇게 실제로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와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만 주면 뭐든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기계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만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